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됐고요. 2022년 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IT기기, 소형 전기차 LEV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로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약 50% 수준입니다.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과 배터리 및 차량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 대여, 재사용, 재활용 등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을 포함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조 8,519억 원, 영업이익 7,684억 원, 당기순이익은 9,2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전기차량 배터리 매출 확대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일본 이스즈 자동차의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의 이스즈 자동차에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공시사항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7월 6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조회 공시를 했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죠. 확정, 우리 이스즈 자동차에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납품을 하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고 납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의 세부 사항들을 명기한 계약 사항들에 관련된 부분을 확정. 근데 확정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는 이 공시 타이틀이 확정 공시가 되는 셈이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를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래소의 요구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공시 사항입니다. 당사는 현재 이스즈 자동차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나 전체 매출액이나 판매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확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안 한다. 자, 이건 아니죠.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 판매 가격이나 전체적인 매출액은 아직 확정이 된 바가 없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공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것이고 지금 이 1개월이라는 이 숫자는요. 1개월 안에 확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 이내라는 것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1개월 경과 사항 안에 한 번 더 답변을 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중요한 사항들이 또 없다면 1개월 단위로 재공시를 하거나 또는 3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충족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일본 이스즈 자동차에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 배터리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그만큼 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은 전 세계 탑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모두 포함했을 경우에는 사실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1위는 맞지만 중국 시장의 내수 부분을 제외한다면 중국을 제외한 시장의 탑티어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막강한 기술력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이 캐파 확산에 따라서 회사의 향후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지금 과거 LG화학에서 이 물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최근에까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광받는 이유는 지금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즉 전기차의 완성차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어떤 배터리 납품이고 배터리의 어떤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현재 점유율보다 점진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예정이었던 배터리 단독 공장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투자 철회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6월 29일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LG에너지솔루션 1조 7천억 원 미국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 이게 조선일보발 보도였는데 제가 사실상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거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네네. 1조 7천억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가 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투자를 철회하고 회사의 투자가 중단된 것처럼 언론이 포장이 돼 있었죠.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상 급락의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29일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미국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 관련 해명 공시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와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그리고 규모와 내역 등에 대해서 회사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내용의 확정 시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뭐 입장 표명은 없어요. 근데 문구 그대로 좀 확인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의 배터리 생산 시설 만드는 그 부분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사실상 이 전기차의 도입률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양산 시설을 처리한다? 자, 이것은 너무 앞선 추측인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금액들이 집행이 되는 이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니까 신라호텔 측에서 한옥호텔을 건립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네. 이건 아주 잘한 것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막대 연구 개발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지금 완성차 업체의 캐파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생산 시설을 먼저 지어주는 케이스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차량의 점진적인 양산 대수의 증가에 맞춰서 캐파도 같이 움직여지는 시설 투자가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상 이 계획서 안에서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배터리 양산 시설을 설립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하고 있던 차였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제 이 사실상 양산의 규모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관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의 규모도 다시 재검토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도 재정립되는 것이 좀 맞다. 저는 아주 극히 뭐 정상적인 어떤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보는데 이게 주가의 어떤 하락 이슈가 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매수의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지금 사업의 뭐 철회나 지금 모멘텀의 훼손이 아니잖아요. 뭐 양산 시설에 대한 캐파가 끝나서 더 이상 짓기로 했던 것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른 이 투자를 효율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바 있었고 이에 따라서 회사도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이 비용들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금액을 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뭐 필요한 시설 위주로 조금 이 증설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투자보단 잠시 보류한 후에 투자를 단행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럼 3분기부터는 좀 괜찮을까요? 실적 전망치에서는 지금 잠깐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회사는 지금 4조 3,42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 추세가 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2,588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6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요인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사실상 업황의 부진이라는 어떤 판단 부분보다는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투입 비용들이 비용화되면서 손익에 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매출액의 감소폭이 좀 크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비용이 좀 증가됐다는 부분은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은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비철금속의 최근 이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가 좀 전이되지 않은 부분들은 1분기 기조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2분기까지는 판가의 전이 효과에 따라서 부분적인 좀 영향은 좀 있겠다. 그렇다면 실적이 크게 훼손되는 어떤 관점보다는 최근 급증한 원재료비 상승분이 2분기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이다. 그런데 판가, 판매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넘기는 이 판가의 전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2분기 상승분, 3분기에 이월 효과가 좀 있다고 하면 저는 3분기에는 손익 관점에서 회복률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은 4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170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전망도 좀 있었고요. 3분기에는 그래도 2분기보다 좀 양호한 손익의 회복 관점으로 예상된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철금속이 1분기의 상승폭이 컸어요. 그런데 이게 1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이 기조효과는 2분기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락분만큼 반영된 이 기조효과는 3분기, 4, 4분기에 반영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원가율의 회복 부분이나 손익의 개선 부분은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확연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3분기에서는 그래도 손익 관점에서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7월 27일에 상장 6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체 발행 물량의 82% 수준인데 대표님 그럼 추가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내용이 좀 남아있죠. 지금 이 회사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보호예수의 전체적인 물량이나 비중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이후 회사가 발행한 주요 사항들 중에 4번 항목 보호예수 현황을 좀 보면 1분기 말 현재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 그리고 1년으로 설정된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지금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억 9,150만 주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82,588주가 있는데 이게 7월 27일 날 보호예수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경우에는 1년 후인 1월 28일 내년 1월 28일에 좀 풀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최대 주주 지분 물량이 1억 9,150만 주라고 우리가 좀 추산을 해본다면 이게 시장에 당장 유통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최대 주주 지분 물량이 사실상 LG화학이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회사가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이 주식을 교환사채 형태로 발행하거나 또는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좀 있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이 지분을 당장 팔아야 되는 이슈는 아니다. 주가 또한 영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단기에 이 매물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당장 이 물량이 유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0.81% 상승한 37만 3,5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4일이었죠. 지금 이 구간인데 6월 29일 날 이게 공시가 났었죠. 아까 좀 공시 내용 좀 잠깐 볼까요? 지금 풍문 보도에 대한 이 부분이 6월 29일자 보도였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6월 29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 이 날을 기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면 지금 사실상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 이슈가 하락을 좀 조장했는데 이게 사실상 하락을 할 만한 이유였느냐.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재검토, 철회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집행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리스크 관리, 사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한 의사결정인데 이게 오히려 기회를 수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다. 자, 이 구간인데
35만 원에서 36만 5천 원 구간에 진입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 제가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 드렸는데 매수를 했다면 바로 회복을 좀 해주고 있죠.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이후에 주가 좀 조정받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35만 원에서 36만 5천 원 구간은 매수 적기 구간으로 봐도 좀 무방한 구간이다.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좀 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1위의 탑티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항들에서는 오히려 실적의 회복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35만 원에서 36만 5천 원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5만 원에서 36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치 훼손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은 2013년 설립돼서 2021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판매인데요. 그래프 기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아젠스 그래프라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제품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금융,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약 50여 개 이상의 납품 실적 및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4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당기순이익도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42.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련 고객 수의 증가로 매출액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비트나인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를 했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입니다. 회사는 280억 원 규모의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전환사채는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즉 빚이죠. 상환하며 소멸되는 부채 성격을 좀 포함하고 있는 변종 채권입니다.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행사가액 안에서 1년 후에 내가 적용받는 이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좀 높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의 어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행사가액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다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고 엑시트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80억 원의 자금 조달을 결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좀 쓸 것인가. 18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좀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사채 표면 이자는 0%입니다. 만기는 3.5%인데 1년 후에 이자는 제로고요. 만기 3년까지 이 사채를 보유했을 경우에 3.5%의 약정된 이자를 보장받는 조건입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있고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도 있는데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 전환 가능한 잔여 한도는 없다. 즉 시가락에 대한 어떤 이 조정가액은 적용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일은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대해서 명기를 했는데 아파치 에이지의 글로벌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자금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신규 관계형 DB 사업 가속화, 그래프 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나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치 에이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큰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공시 잠깐 좀 보도록 하면요. 6월 28일자 아까 회사는 100억 원의 자금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50억짜리거든요. 내용을 네네. 보면 회사는 6월 28일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했는데 50억 원의 21.7%의 지분을 좀 취득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프 기술을 통해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라고 좀 밝혔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좀 없어요. 지금 이게 NHDX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업의 연계점을 위해서 법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좀 출자한 거죠. 이게 펀드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프 기술을 위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조성된 펀드에 50억을 좀 투자한 만큼 사업의 연계성이라기보다는 향후에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다라고 좀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 요건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 100억 원의 탑업인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검토 부분은 아직 자금이 7월 아까 8일이었죠? 7월 8일인가요? 좀 하단 내용을 보죠. 납입일이 7월 하단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네. 7월 8일. 7월 8일 납입이 된다면 납입일 이후에 사실상 이 탑업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상 법인들의 명단이 이후에 좀 공개가 될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부분을 인수할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지다라고 판단해 보고요. 아까 질문사항이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파치 에이지 그죠? 지금 회사의 분기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저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IPO 준비도 해봤고 이 플랫폼 회사에서도 근무한 이력들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이 사업을 좀 이해하기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이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 자신 있게 분석이 가능하고 업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사실 비트나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 뭐 사실 뭐 이실직고 해야죠.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사업의 개요 부분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좀 보는 부분인데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좀 분석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최근 정기 보고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업의 내용의 사업의 개요 부분과 주요 제품의 서비스 부분 그리고 4번의 매출 및 수주 사항을 보면 현재 영업 활동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전문 기술 기업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그래프 기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석해서 그래프로 형태로 좀 이 자료를 좀 만드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더니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는 기술로 AWS,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포춘 500의 기업들 중에서는 80% 이상이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중요 정보들을 보관하는 장치고 이를 빠르게 분석해내는 이 서비스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네.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역량보다 고도화된 것을 좀 의미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AGE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등급 상향을 좀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됐다고 좀 밝혔죠. 오히려 이러한 요건들이 사실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강점을 좀 입증해주는 셈인데 이게 금융업계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좀 고려했을 때 시장의 캐파가 좀 더 증설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 확인을 해보니까 북미와 유럽 지역에 지사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해외 시장에서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전 세계 한 10곳의 R&D 센터, 연구개발센터의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어떤 시작은 국내 내수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지금 포춘 500에 선정된 기업 80% 이상이 지금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 전체적인 시장의 타겟은 기술의 고도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비트나인의 경우에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시장 진입을 했지만 현재 사실상 이 수반된 기술력이 고도화됨으로써 오히려 캐파로 확장해 나가는 관점 수주가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글로벌의 경쟁력
같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밝은 전망까지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이 실적 성장의 가시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 뭐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보다는 기술력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4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9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개선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억 5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의 외형 성장률, 외형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 이게 비교적 뭐 많은 매출액을 좀 수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재무적 수치로 판단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현재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IT 회사들 이 DB 서비스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연구개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1차, 2차, 3차의 고도화 단계를 거쳐서 이 납품된 시점에서는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의 이익률의 폭을 조금 더 극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거든요. 이미 잘 구축된 이후에서의 어떤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고도화 관점 이후에 캐파가 좀 늘어난다면 오히려 손익 관점에서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나인 지금 상장 기점 이후에서는 24,100원 고가 형성한 이후로 주가는 뭐 추세적으로 좀 하단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11,650원 7.37포인트 자금 조달의 기대감이 좀 수반된 형국입니다. 신주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 지금 바닥이 어딘가 바닥 타점을 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좀 우리가 보면 차트상에서 상장 당시에 조정기를 거쳤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 지금 하단에 내려왔던 구간, 박스단 구간이 자 10,000원에서 11,500원, 10,000원에서 11,500원 구간을 지금 하단의 구간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관점인데 자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한다면 자르고 이 구간 안에 돌입이 된다면 보유 의견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상단 부분에서는 지지를 좀 해준다면 사실은 주가는 윗상단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 자 이렇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0원에서 11,500원 구간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만약에 10,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더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낙폭 확대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000원에서 11,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나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0,000원에서 11,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0,0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돼서 198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동 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산업용품 사업 부문과 전장품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는 기계, 건축, 농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의 주요 제품은 파워시트용 모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 등이 있으며 현대차, 기아차, 만도 해외법인과 넥스티어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922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 당기순손실은 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금액의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 심의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회사가 우리 이렇게 개선했고요. 심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좀 요청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계양전기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4월 28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동사에게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2022년 7월 6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15영업일, 즉 2022년 7월 2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것인데, 이게 개선기간에 대한 이행 내역서가 뭐냐면 숙제검사를 맞는 거다. 우리가 앞으로 전 직원으로 인해서 사실 야기단 이 회사의 비리로 인해서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재반 조치를 어떻게 받고 경영 투명성 조치를 어떻게 하고 사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가 이 계획서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여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좀 부여받은 거예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거,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오케이, 개선기간을 줄게 라고 해서 개선기간을 받았는데 7월 6일째 이 개선기간에 대한 이행 결과, 어떻게 이행했고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정리된 내역서를 다시금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우리 다시 심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7월 27일까지는 사실상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 여부 이후에 사실상 개선기간,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의 유무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를 받았는데 회사가 오히려 좀 빠르게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여부 심의 요청을 통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계양전기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오너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 긍정적인 심의 결과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근데 오너 리스크든 오너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오너 리스크는 아니지만 오너가 잘못 산 게 맞아요. 회사의 내부적인 결제 시스템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비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오너의 책임관리가 크기 때문에 이 여부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이 결제 라인과 철저한 이 실사, 회계적인 어떤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인데, 이에 따른 어떤 노력들이 이 개선 기간 안에 충분히 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회사는 이에 따라서 내부 통제 고도화를 위한 회계 용역을 좀 추진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지금 빅4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재정립했고, 계양전기도 아마 비슷한 수순의 어떤 시도가 좀 있지 않았는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전 직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횡령액이 전체 245억 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회수한 금액이 37억 원에 불과해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에서 뭐 숨은 지갑을 찾아가지고 뭐 한 5억 정도를 더 회수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지만 회수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전기가 뭐 이 직원의 개인 부정 행위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이 보유자 관점에서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이 사항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잠깐 내용을 좀 봤어요. 1분기 실적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업의 영속성, 즉 횡령자금은 횡령으로 인해서 자금은 이탈이 됐지만 그렇다면 영업력에 의한 어떤 손상이 있느냐 관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94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3억 원에서 5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죠. 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1억 원 대비해서는 손익이 좀 크게 감소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횡령 손실에 대한 대손상가액을 30억을 좀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를 좀 반영한 것인지 일부분을 회수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인지, 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주석사항을 한 번 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분기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영업력을 보면 매출액의 소폭 감소 요인은 있지만 우려할 만한 사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다. 자, 이 점이라면 충분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했고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태가 좀 발생되지 않는 완연한 준비 절차가 좀 충분하다면
저는 7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만일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이후에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2021년도 3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1분기 실적 기조를 보면 영업이익의 확대폭, 지금 적자 전환한 것이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 공구 사업의 전방 산업 투자 여부가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공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동차 사업의 어떤 영향과 좀 큽니다. 코로나19 등의 뭐 외부 변수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차량용 편의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 부분이 실적 회복의 좀 관건,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는 지금 파워시트형 모터 그리고 이 파킹 브레이크의 이 모터 등이 적용되는 관점인데 신차 라인업의 어떤 이 판매 급증 효과가 좀 반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차량의 출고가 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매출 감소의 요인과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어떤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죠. 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오늘자 이 보도에서는 차량 출고가 좀 다시 뭐 한 10개월 걸렸던 게 5개월 가량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요인은 하반기 실적의 어떤 연관성과 고려했을 때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 좀 되겠지만 현재 2분기까지는 실적 회복이 좀 다소 더디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2분기까지는 실적 회복이 더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보유자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개영전기 지금 이 보유자 관점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뭐 잠도 안 오시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오스테인 플란트와의 과거에 어떤 온도 차는 좀 있었다. 회수 금액이 작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데 계양전기 뭐 그래도 지금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재정립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회사의 어떤 사업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좀 도출해내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